안녕하세요. 마고 길냥입니다. 오늘 또 김포공항 복합개발 관련 분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포공항 복합개발 관련해서는 두 번이나 동영상에서 전문적으로 분석한 적이 있고, 동영상 여러 곳에서 자주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 사업 관련해서 또 동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9월 29일 날 김포공항 도시혁신재생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공청회가 공항공사 주최로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서 2시간 반이나 되던데 제가 다 봤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김포공항 복합개발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혁신적이더라고요. 한마디로 김포공항을 서부권의 핵심 혁신 업무단지,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는 거죠. 1차 사업 대상 부지가 10만 7천 평이고 사업비 규모가 2조 9,700억 원입니다. 여기가 사유지는 0.0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다 국공유지예요. 따라서 토지보상비가 안 들죠. 그러니까 2조 9,700억 원 사업비인 거지. 만일 민간기업이 부지를 매입해 개발한다면 4조 5천억 원 정도는 될 겁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날 공청회는 국토부, 공항공사, 서울시 과장급 이상 실무 책임자가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이 앞으로 김포공항이 그리고 강서구가 서울의 중심이 된다고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김포공항이 서울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강서가 서울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온다. 결국 김포공항과 강서가 동북아 비즈니스 교통의 허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잘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공청회를 보면 이 항공정책과장님의 말이 그냥 과장된 말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 박원순 시장 때 김포공항 일대 종합발전 구상안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국제 교류지구, 항공업무지구, 첨단업무지구, 지역특화, 일자리 거점 등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게 다소 추상적이죠.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중심으로 직접 기체 제작, 자율주행, 배터리 관련 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콘셉트가 훨씬 명확해진 거죠. 김포공항 복합개발 관련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세요. 이 사업이 박원순 시장이 구상하고 오세훈 시장이 지난 6월에 공식 발표한 건데 두 분 다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강서구 주민, 서부권 주민 환심 얻으려고 그냥 해본 소리다. 정권이 바뀌거나 서울시장이 바뀌면 흐지부지 되거나 나가리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꽤나 있어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도시개발과 관련된 법률이 한 10여 개 정도 돼요. 이 관련 법률에 개발 규모에 따라서 대개 이제 면적 기준이에요. 개발 규모에 따라서 어떤 건 관보에 고시하고 공납만 해도 됩니다. 주민들이 관련 자료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고, 어떤 사업은 반드시 2개 이상의 중앙 일간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건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열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 규모가 클수록 중요한 것일수록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월 29일 공청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김포공항을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에 따라 열린 겁니다. 그날 공청회에 공항공사, 국토부, 서울시, 과장급, 부장급, 팀장급 실무 책임자들이 직접 나와서 자료를 발표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이날 공청회를 연 거예요. 따라서 이건 정권이 바뀌거나 서울시장이 바뀐다고 그냥 흐지부지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예요. 특히 도시개발 관련은 지하철 건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계획에서 완공까지 최소 10년 걸리고 15년씩 걸리기도 해요. 대통령 바뀐다고, 지자체장 바뀐다고 그런 사업을 갖다가 다시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 세우고 그러면
그러면 도시개발이 난장판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개발 관련은 전임자가 세워놨다고 후임자가 마음대로 뒤집어 엎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뭐 인천의 일부 정치인들 뭐 자꾸 김포공항, 인천공항 통합 얘기하고 일부 이제 강서구 주민들 김포공항 없어져야 초층 아파트 지을 수 있다며 김포공항 복합개발이 무산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자,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핵심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김포공항을 항공모빌리티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업부지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앞 주차장 그리고 화물청사 전면부로 10만 7천 평입니다. 사업비는 2조 9,700억 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유지가 0.07%밖에 없어요. 나머지가 다 국공유지예요. 따라서 민간 기업이 이만한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한다면 사업비 규모가 한 4조 5천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올해 안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단지로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요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사이에 인허가 절차를 받고 한국공항공사가 출자해 SPC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3년 말 사업에 착수해서 1단계로 2025년, 2단계로 2027년 완공 목표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김포공항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 박원순 시장이 김포공항 복합개발을 구상했을 때는 도시재생 사업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바뀐 거죠. 이유가 김포공항은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개발 우선권이 한국공항공사에 있습니다. 한데 주변 지역, 방화동 공항동이죠. 방화동 공항동은 서울시하고 강서구 관할이에요. 그래서 통일적 체계적 개발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자, 중요한 게 공항 개발의 세계적 트렌드, 이날 공청회에서도 이걸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공항을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 지역과 연계된 핵심 업무단지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하네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프랑스 틀루즈 공항 등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뉴욕 리버티 공항 부근이나 영국 런던 도클랜드 재생 사업의 경우에는 이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일부러 공항을 건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와 연결성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보통 공항 있으면 소음 피해, 그것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들 지역은 일부러 공항을 만들었어요. 영국 런던 도클랜드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시티에어 공항인가를 일부러 만들었더라고요. 1블록, 2블록, 3블록으로 나눴더라고요. 1블럭이 이 국내선 청사 앞 주차장입니다.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5, 6만 평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복합 환승시설을 건설합니다. UAM, SBRT, 그 다음에 광역버스, 시내버스, 여기 또 김포공항의 지하철 5개가 지나게 되죠. 2023년 초에 대곡소사는 완공되면 5개가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탈 수 있는 건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복합 환승센터로 만듭니다. 요거고요. 이게 1블럭입니다. 그다음 B는 국립항공박물관이죠. C가 2블럭에 해당합니다. 항공 업무, 교육시설, 국지 업무, 경찰대 시설, 창고시설 등이 있고 D가 3블럭입니다. 모빌리티, 혁신산업, 지식산업센터, 주거시설, 창고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E라고 표현되는 건 그 주변 공항동, 방화동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입체 보행시설을 설치합니다. 보행육교. 저도 이제 이날 공청회 동영상을 보면서 유튜브 생중계를 보면서 UAM의 위력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에어택시라고 부르는 거죠. UAM은 도심 접근성, 저소음, 안전성이 탁월합니다. 수직 이착륙을 하죠? 그러니까 도심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전기 모터로 구동하죠? 그러니까 저소음이래요. 우리는 이제 모터 돌아가면 굉장히 소음이 많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공중 100m로 날 경우에 45dB, 45dB이면 옆 사람하고 좀 얘기하는 정도라고 하던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에어 택시 관련해서 흔히 나오는 말이 있죠. 그거 타고 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다 죽는 거잖아. 근데 안전성이 일반 항공기보다 훨씬 탁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펠러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한두 개가 고장나도 비행 가능하도록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이게 기본적으로 전기 배터리로 프로펠러를 돌리는 거죠. 배터리로 구동함으로 배터리 산업, 궁극적으로 무인 조종이 목표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AI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김포공항 복합 개발을 하면서 이게 항공 모빌리티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건 기체 제작뿐만 아니라 배터리 산업, 그 다음에 자율주행 AI 관련 산업도 관련 업체들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부권의 핵심 혁신 산업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이 말하는데 상용화 시기가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더 빠를 거라는 겁니다. 2025년 1차로 상업 운행이 목표입니다. 현재 최신 기체는 25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한화 시스템은 현재 320km 비행 가능한 기체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500km 정도만 비행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면 다 커버 가능한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날아다니는 것보다 땅바닥에서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훨씬 상용화 시기가 빠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도로로 아이들 뛰어들 수도 있죠. 뒤차가 와서 갑자기 박아버릴 수도 있죠. 깜빡이 안 켜고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는 차도 많죠.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해버리는 차들도 있고 이런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요걸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인공지능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 용량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현재 항공기는 사실상 이륙하고 착륙할 때만 조종사가 필요할 정도죠. 날아다니는 건 목적지만 딱 입력해주면 비행기가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하늘 위를 나는 건 막 새떼가 갑자기 몰려온다든지 이런 변수가 있지만 지상을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변수가 훨씬 적은 거죠. UAM의 상용화 시기가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김포공항이 UAM 핵심 환승 허브가 됩니다. 그날 이제 그래픽으로 표현한 UAM 이용 상황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강을 주 통로로 이용합니다. 김포공항, 상암, 청량리, 여의도, 삼성역, 수서역에 UAM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카카오택시처럼 미리 UAM을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김포공항에서 기체가 출발해요. 이분은 예를 들어서 상암에서 UAM을 탄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기체가 한강변 따라서 상암 터미널로 갑니다. 그러면 예약한 사람은 자동차로 상암 터미널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UAM 타고 삼성역이나 수서역으로 가는 거. 이렇게 미래 이용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더라고요. 김포공항은 UAM 복합 환승 허브가 됩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6층 건물이고요. 6층은 UAM 이착륙 장소고 그다음에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대장 신도시가 SBRT로 김포공항으로 연결되죠. SBRT, 그다음 광역버스, 시내버스, 지하철도 5개가 지나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이건 순전인체 뇌피셜인데 위그선이라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 500km로 물에 살짝 떠서 나를 수 있는 배가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2-3km 떨어진 곳에 아라뱃길 경리낭이 있죠. 차라면 위그선까지 상용화되면 김포공항은 육해공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정말 핵심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그날 공청회 때 어떤 분이더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포공항은 앞으로 우리가 탈 수 있는 건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에서 유일한 곳이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하에는 15,000대 수용 가능한 주차장을 만들고 김포공항은 UAM을 이용해 국내 어디든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곳이 된다. 이런 말이 그날 공청회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날 공청회에서 특히 강조한 게
주변 지역과 연계입니다. 그 이너시티라고 하는 업체, 이분이 좀 용역을 했던 것 같아요. 이너시티 대표가 계속 강조한 게 주변 방화동, 공항동 지역과의 연계였습니다. 보행육교 5개를 신설하고요. 김포공항 복합개발 업무단지 내부에 조성되는 공원, 녹지, 체육문화시설에 주민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주차장 500배들을 기부채납의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내부에 조성되는 상업시설,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일부 들어서나 봐요. 이걸 주변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겠다. 한 30%에서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임대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육시설도 만들더라고요. 어린이집, 유치원도 만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 업무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종의 지역 할당제를 실시하겠다. 그러면 그 대상은 강서구하고 양천구 주민들이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괜찮은 거죠. 기타 주목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남부순환로 김포공항 구간의 지하화 가능성이 꽤나 생겼습니다. 그날 질의응답 시간에 장상기 서울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행 육교만으로 어떻게 주변 주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냐. 거기 공원 만들고 공영주차장 500배드 개방해도 육교 가지고 언제 주민들이 그 건너가서 거기 이용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남부순환로 김포공항 구간만이라도 지하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따지듯이 물었더니 공항공사 관계자가 원래 자기들도 남부순환로 김포공항 구간 지하화 여부를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는 서울시와 강서구가 관할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남부순환로 지하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메이필드 호텔에서 김포공항 교차로 입구까지가 1.6km 정도 돼요. 좀 더 나가서 저 개화동 부석마을까지 가면 한 4km 정도 됩니다. 이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 서울 여의 지하도로 있죠? 그게 7.53km인데 사업비가 6,700억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대입해보면 남부순환로 지하화 공사비가 1km당 900억 정도 든다는 거죠. 이제 예산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날 뭐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항상 경전철 목동선의 김포공항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실 김포공항 일대 종합발전방안 용역 보고서에서도 경전철 목동선의 김포공항 연장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경전철 목동선이 3량짜리더라고요. 저는 2량짜리로 알고 있었는데 3량짜리던데 이거 김포공항으로 연장될 가능성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그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사업 규모가 축소된 거 아니냐. 서울시가 2019년 김포공항 일대 종합발전 구상안 용역 보고서 때는 김포공항 내부에서 17만 평, 외부에서 9만 평,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하고 운전면허 시험장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이 합쳐서 26만 평 정도 개발할 계획이었는데 왜 오늘 발표에서는 10만 7천 평밖에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관계자가 오늘은 김포공항 내부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만 공청회를 여는 거다. 주변 지역 개발 계획은 서울시가 현재 수립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 30만 평까지 개발할 거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9월 29일 공청회에서 나온 건 1단계 김포공항 복합개발인 거죠. 나중에 2단계, 3단계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하고 운전면허 시험장 여기가 한 9만 평 돼요. 외발산 사거리 남쪽에 있는 메이필드 호텔 부근요. 거기도 눈으로 봤을 때 한 3, 4만 평 되거든요. 그 자리까지 나중에 분명히 개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항동, 방화동의 미래.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공항동 주민센터 부근 지역은 2019년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송정역 남쪽 지역인데 4만 5천 평이에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붙어서 군부대 자리 2만 1,000평이 있습니다. 군부대 지금 철거공사 중입니다. 김포공항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되므로 이와 연계해
공항동 주민센터 부근 지역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혹시 홍대 부근의 연남동, 합정동이 그 독특한 분위기로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항동 지역도 그런 레트로풍 분위기의 지역으로 재생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 강서구가 이 지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 중이고요. 당연히 서울시도 어떻게 개발할까 지금 계획 수립 중이니까 공개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그 계획이 완료되지도 않은 것 같고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아무도 관심 안 갖는데 공항시장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요게 한 부지 면적이 4,800평.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공항시장이 옛날 완전히 재래시장이었는데 이게 쇠퇴하면서 이제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200세대, 오피스텔 한 500세대 지을 예정이고 올 하반기 관리처분 예상이고 내년에 공사 착수해서 2025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여기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김포공항 바로 앞에 있잖아요. 김포공항 복합개발을 하면 과연 이 지역이 지금처럼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계속 있을까요? 저는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포공항 교차로 입구에서 5호선 마곡역 사이는 미래 마곡의 메인 스트리트가 될 것이다. 지금 마곡의 메인 스트리트는 5호선 마곡역에서 발산역 사이죠. 여기가 더 추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 마곡의 중심은 현재는 마곡지구만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만 미래 마곡의 중심은 제가 볼 때 현재 마곡지구와 김포공항 사이가 미래 마곡의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김포공항 이전설, 인천공항과 통합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일부 정치권 및 시민단체, 김포공항, 인천공항 통합 시민 추진인가 뭔가 그런 단체도 만들어졌더라고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온 박용진 의원 등이 계속 김포공항, 인천공항 통합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 소음 피해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언제부터 다른 동네 주민들 건강을 그렇게 걱정했는지 사실은 이거죠. 인천 쪽 어떤 언론에 나온 건데 두 공항을 통합하면 영종대교, 인천대교, 인천공항철도 적자 해소로 제3연륙교가 안정적으로 건설 가능하다. 기존 공항철도 외에 제2의 공항철도를 건설할 수 있고 서울도시철도 9호선과 인천공항의 직결, 제4연륙교 추진 등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항공정비 사업 MRO라고 하죠. 항공 MRO와 UAM 등 인천공항 경제권 확대가 가능하다. 인천 자동차 산업 기반 제조업을 인천에 이제 대우자동차 등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GM으로 바뀌었지만 인천의 자동차 산업 기반 제조업을 항공산업으로 바꿈으로써 훨씬 더 고도화되고 양질의 일자리 육성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속내예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해야 인천에 이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인천 정치권 인사들, 시민단체들이 자꾸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통합을 주장하는 거죠. 공항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인천이 독점하겠다. 이 뜻인 거죠. 2025년까지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인천공항은 2022년부터 최종 단계인 5단계 공사를 계획해 2030년 이전에 완공하는 방안을 제시하더라고요. 우리 방금 봤잖아요. 김포공항 복합개발 2027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게 국토부하고 서울시 입장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2025년까지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대요. 이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김포공항 주변에 이제 서쪽에 김포나 검단 쪽 주민들 그리고 부천 쪽 주민들이 김포공항 옮기고 그 자리에 20만 호의 스마트 도시라고 이름 붙였지만 아무튼 신도시를 건설하자는 박용진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이 꽤나 많죠. 박용진 의원 주장은 제가 이제 김포공항 옮기면 그 땅은 무엇이 될 거라는 올린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김포공항 옮기고 그 주변 땅까지 합쳐서 한 1000만 평 개발해서 20만 호 신도시 건설하면요. 이거 100% 베드타운 됩니다. 20만 호 베드타운 건설되면 김포공항 서쪽 지역 아파트 값은 초토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분들 좀 이해를 하기가 힘든데, 그분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뭐예요?
신규 물량 쏟아질까봐 걱정하잖아요. 김포나 검단이나 부천 쪽 일부 분들. 서울에 더 가까운 곳에 신규 물량 쏟아지면 자기들 아파트값 똥값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김포 한경 신도시 분들 고촌 신도시 지정 반대하고 막 그랬잖아요. 20만호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이 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우호적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20만호 베드타운 건설되면요, 김포공항 서쪽 지역 아파트 값은 특히 김포, 검단, 부천 일부 지역 있죠? 부천 대장동 쪽, 고강동 원종동 쪽, 그쪽이요? 아니지? 부천 중동, 상동도 마찬가지겠구나. 거기 아파트 값은 완전 초토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분명해요.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이 2021년 8월에 발표됐습니다. 국민들에게 공개된 건 9월 초였습니다. 그 계획안에 김포공항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항 인프라 신규 확충 및 시설 용량 개선, 장내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 국내선 제2터미널 신축 및 주변 교통체계 개선 등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추진, 울릉, 흑산공항 등 도서지역 공항개발 추진에 따른 소형 항공 운송 사업 시장 활성화에 대비하여 수용 능력 확보 방안 검토, 공항을 지역경제 성장 거점으로 육성,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지정 등 공항과 주변 지역 연계 발전. 그래서 9월 29일 주민공청회가 열린 거 아닙니까? 미래에 대비 스마트 공항으로 육성, 도심 항공교통용 터미널 개념을 정립하고 관제 시스템 개선 등 스마트 공항 수요 증가에 대비. 그리고 여기다 못 써놨는데 그 중간에 보면 고도 제한 완화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다. 저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고도 제한 완화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이제 김포공항 주변이 57.8m 고도 제한이거든요. 뭐 2배로는 높아져서 그래도 한 112m 정도로는 높아지겠죠. 그러면 3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 계획에 경기 남부 민간공항 건설이 언급돼 있어요. 그 계획안에는 화홍지구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화홍지구죠. 이게 화홍지구. 화성의 화홍지구라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여기 이제 수원의 군 비행장도 옮기고, 그러면서 민간도 이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공항으로 계획 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화홍지구 부근 동네에 한번 갔다 왔는데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걸 들어서 경기 남부에 민간공항이 건설하면 김포공항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걸 또 인천 쪽 언론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서울 도심에서 김포공항까지는 15km예요. 인천공항까지는 50km인데 화홍지구에 공항이 만들어진다면 거기까지는 55km예요. 서울 광화문 도심 기준으로 김포공항까지 15km, 아주 가깝잖아요. 이게 최대의 장점인데, 아니 그러면 UAM 타려고 또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야? 비행기 타려고 거기까지 간다는 거야? 인천공항까지, 화홍공항까지? 서울에서 부산이나 광주까지 가는데 인천공항까지 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가는 거하고 그냥 KTX 타고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빨라요? 비용 측면이나 시간 측면이나.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옮겨버리면요, 그 제주도 제외한 나머지 국내 그 지방공항들이요 유지하기 힘들어요. 사람들 다 KTX 타고 다니지 뭐하러 인천공항까지 가서 비행기 갈아타고 다녀요. 전 세계 주요 도시 모두 2개 이상의 공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 그런 데가 없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대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항을 지역 경제 거점으로 개발하는 건 세계적 추세이죠. 혹시 이것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UAM 기술이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1000km 혹은 뭐 2-3,000km까지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 안에 그렇게 될까? 한 20년? 30년 안에?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이른바 에어택시라는 게 승객도 한 100명 태우고 2-3,000km씩 날아다닐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제트기, 화석연료 사용하는 제트기는 김포공항에 취항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역시 한중일, 대만 등을 운행하는 셔틀 항공노선은 필요하겠고, 그렇다면 김포공항은 UAM 전문 공항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 20-30년 안에 그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건 UAM 전문 공항이 되는 거지 김포공항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승객 한 200명 태우는 UAM이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일본은 도쿄까지 날아다니는데 그게 수서역에서 뜨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뜨고 삼성역 여의도에서 뜰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기체 크기가 있는데 안 그래요? 200명 태우는 기체면 길이가 수십 미터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UM이라고 하더라도 여의도에서 삼성역에서 뜨고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김포공항은 그때는 UAM 전문공항으로 계속 기능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김포공항이 없어질 일은 없지 않을까. 물론 이건 제 그냥 개인적 생각이고, 이 김포공항 복합개발 관련 유튜브 동영상 있죠? 그거 꼭 보세요. 2시간 30분이나 되지만, 그거 보시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강서구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꼭 보세요.